오늘 하락이 대세 하락의 서막인가 혹은 대세 상승장에서 만났던 절호의 기회였을까?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둘 중에 하나 그 답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주는 여러 가지 힌트를 조합해 앞으로를 살짝 전망을 해보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전략이고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은 흥국증권의 변준호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분위기가 좀 지난주하고는 사뭇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네, 오늘은 그 코로나 2차 유행 우려에 따른 패닉 장세였다. 그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또 끄덕끄덕 하실 법한 한마디를 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장 속에서도 또 눈에 띄는 포인트들 어떤 부분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코로나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특별히 지난주 이제 주말 광복절 맞이해서 광화문 집회, 그다음에 대형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을 높인 그런 재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한 세 가지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조금 분리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기존과 달리 요번 그 확진자 급증 사례는 이제 중소형 교회들이 아니라 대형 교회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기존에도 뭐 교회에서 계속 확진자는 나왔었지만 사실 중소형 교회들이 많았고요. 또 인원도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반면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교회들은 굉장히 대형 교회 내지는 초대형 교회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원도 많고 또 확산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대형 교회에서 나왔다는 점이 조금 우려가 되고요. 또 과거 팬데믹에서도 뭐 그 군중들이 대규모로 모였을 때 이제 보통 그 확산 속도가 빨리 나타난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수만 명이 일단 모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이제 뭐 그 자택이나 또 이제 직장 회사로 돌아갔을 때 그런 또 이제 전염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기존의 이제 상황과는 조금 다른 그런 확산 우려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또 하필 그 8월 말부터는 이제 독감 시즌이 조금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보통 독감 환자들이 8월 말부터 9월 초에 본격적으로 좀 발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코로나 확산세가 독감 환자들의 어떤 증가와 연계된다면 더 파급력이 좀 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이제 정부가 뭐 잠시 후 5시에 이제 뭐 대규모 방화문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아마 독감 환자들이 좀 급증하기 전에 8월 내로 빨리 조기 진압하는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변종 바이러스 얘기가 계속 조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레이시아 쪽에서 기존 전염력보다 한 10배 정도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했다 이런 보도가 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질본에서는 일단 그런 변종 바이러스 우려를 크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후아든가 또 주요국 의료진들이 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직 명쾌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코로나의 변종 바이러스 가능성, 이제 그런 불확실성 등이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해주신 이 변종 바이러스는 정부 쪽에서 발표를 했던 전파력이 기존 대비 6배 정도 높은 GH형이라고 발표를 했었죠. 이 부분을 또 점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대내적으로 코로나 이슈는 그렇고 대외적으로는 또 포인트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우리나라 지금 오늘 장세의 코로나 2차 유행 우려 외에 또 하나 이제 변수가 있는 것은 지금 미국의 부양책 합의가 생각보다 계속 지연되고 맞아요. 있다는 점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보통 금융시장이 이제 한 8월 초 정도로 합의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미국 부양책이 계속 안 나오고 있고요. 또 합의 시점이 이제 최근 뉴스 상황에서는 9월로 좀 미뤄지는 그런 모습까지도 지금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사실 8월 달에 미국의 어떤 소비 부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 수개월 동안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지표가 계속 시장의 예상보다 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계속 조금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줬었는데 이번 부양책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지연되면서 경기 어떤 회복 속도에 대한 우려가 다시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9월 달에 이제 8월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될 텐데 9월 달에 발표될 8월 지표들이 조금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8월 말 9월 초, 그 8월 지표가 좀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즈음에서 이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지금 시장의 좀 잠재 리스크로 판단이 되고요. 실제 우리나라 수출 상황도 지금 보니까 그 7월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뭐 예상보다 양호한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지금 8월 같은 경우는 1일부터 10일까지 그 수출 상황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4% 정도로 굉장히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5, 6, 7월 정도 수출이 좀 생각보다 괜찮았었는데 지금 8월 수출이 다시 좀 악화되면서 아무래도 미국의 어떤 그 부양책 지연 이런 우려들이 조금 수출 부진으로 또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창 이 신천지 사태, 대구발 코로나 확산 시기에 우리가 10시 구간이 마의 구간이라고 해서 늘 그때 이 코로나 어제 확진 환자 수가 발표가 되고 이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면서 변동성이 커졌는데 다시금 또 그런 시장 분위기가 형성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이제 시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미국이라든가 독일, 뭐 유럽 주요국들도 좀 그 최근에 우리 코로나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 그 확진자가 급증하는 시작점으로부터 해서 확진자가 좀 그 단기 고점을 치기까지 그 급증 기간을 좀 계산해 보면 대략 한 2에서 4주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조금 확진자 증가 기간이 좀 길었고요. 아시아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라든가 주요국 홍콩 정도를 봤을 때 한 2주 정도 확진자가 좀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형 교회, 그다음에 또 광화문 집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기존에 이제 2, 3주 정도 그 확진자가 늘어났던 기간 정도를 일단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까지는 확진자가 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가정을 하고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한 2에서 3주 정도는 아마 시장이 조금 그 강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에는 조금 제한된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의 어떤 상승 추세가 완전히 또 꺾이는 것이냐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2에서 3주 정도 시장이 좀 단기 노이즈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정부가 오늘 5시에 이제 담화문을 발표하고 나면 조금 거리두기도 상향이 되고 이제 시민들이 다시 좀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또 국면이 진행이 되면서 한 2, 3주 후에는 다시 조금 이제 또 코로나가 진정될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고 또 미국 부양책도 합의가 좀 지연되고 있지만 8월 말 9월 초 정도에 합의를 좀 할 수 있다고 보면 9월 초 중순부터는 다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당분간은 조금은 어려운 시장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런 와중에서도 볼만한 종목군들이 좀 있나요? 네, 말씀드린 대로 한 2, 3주 정도 이제 코로나 우려가 계속 시장을 좀 압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좀 시장 관련주들을 좀 피하면서 다시 언택 관련주들로 좀 투자가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 기존의 언택 관련주로 좀 수혜를 받던 제약바이오라든가 또 인터넷, 또 온라인 교육, 게임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다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료품 사재기라든가 그런 좀 극단적인 상황으로의 전개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지만 좀 코로나 확산세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또 음식료에 대한 식료품에 대한 또 구매 의지도 높아질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음식료 업종도 다시 좀 재차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더 보자. 그리고 또 언택트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주식과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가 좀 적절하다고 보세요? 현금 비중은 사실 투자자분들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보기는 좀 이르고요. 저희가 그 과거에 그 경기 지표들이 예상치를 이제 계속 상회하다가 하회할 수 있는 이런 단기적인 국면에서 시장의 하락폭을 대충 계산해 보면 고점에서 한 5, 6% 정도 하락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러프하게 계산해 보면 한 2,3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300포인트 정도까지는 시장이 좀 밀릴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은 조금 현금 비중을 높인 이후에 2,300포인트 부근에서 다시 좀 주식 비중을 늘리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자세한 분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흥국증권의 변준호 연구원과 함께 전망해봤습니다. 결국엔 코로나가 이번 시장, 오늘 시장에 키를 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확진 환자 수가 어느 정도 좀 증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명운을 좌우할 거라고 하니까 우리 스스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면서 또 시장 상승에 그것이 또 뭔가 보탬이 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들어서 뉴스 보면은 상당히 좀 속 답답해지는 뉴스만 있죠. 일주일 전 생각해 보시면 그때 장마 때문에 우리 또 힘들었잖아요. 장마 끝나고 나니까 폭염 뉴스 이러고 나니까 또 코로나 관련된 뉴스로 인해서 심신이 많이 지쳐 있으실 텐데 이럴 때 옆에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고 하면은 서로 짜증지수만 올라갑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하면서 또 심신을 조금 단련해보는 시간 또 마음의 여유 가져보시면 시장 대응하시는데도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급락한 시장 때문에 놀라신 마음 진정시키시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많거든요. 오늘 시장에 대한 해답 아직까지 찾지 못하셨다면은 이 시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